지금부터 저는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미국 관련 뉴스를 좀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자기 정부가 지금 인수위 없이 2월 3일날 선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확정이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초저녁에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6월 3일날 취임하고 바로 딱 업무가 개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이 대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특히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날에는 한미 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다수 의견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일종의 압박 메시지가 많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을 뺄 거냐 말 거냐. 이게 이름하여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는 태세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압박의 메시지가 날라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안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매년 열리는데 이게 이제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오고요. 대통령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크롱이 직접 왔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이런 국방장관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미국만 오고 중국은 안 왔어요. 왜? 중국은 미국하고 싸우는데 오면 뭐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망신밖에 안 나오니까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이 아시아 안보 대회에 직접 참여한 바가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포럼이에요, 포럼. 근데 이 포럼 이런 말을 안 붙이고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샹그릴라 안보 대화, 이렇게 샹그릴라 호텔 안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샹그릴라 대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미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 미국의 전반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요. 이 내용 정치 현안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 아주 외교안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주 각별하게 관심 있는 걸 빼놓고는요. 이런 기사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뭐 지금 이재명이냐 김무수냐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안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냐,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도 몰리고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대만 문제입니다. 쉐쉐만 하면 돼. 이게 대명사예요. 이재명이 꿀, 대만 하면 쉐쉐.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메시지가 미국에서 자주 날라와요. 그런데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 국방장관의 연설에 확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얘기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게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신에 전에하고 30년 했으니까 한마디 딱 보면 깊이 연구하거나 안 하거나 딱 결론은 나와 있어요. 우선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세다. 이런 미국의 압박은 정치 외교적인 압박이 아니라 미 국방안보 전략의 일대 변화이기도 하다. 아니면 이미 시작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된 변화가 다시 계속된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되고, 이거는 지금 김무수 정권이 들어서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압박의 이 수위가 굉장히 높을 텐데, 이재명이 되는 날에는 무지하게 높다. 무지하게 높다. 왜? 쉐쉐라는 말은 하나 때문에. 예. 절대 아예 대놓고 오늘 쉐쉐 미 국무장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 국방장 누구 맘대로 그렇게 절대 용납 안에 딱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쉐쉐 발언하고 맥을 갖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위비 압박이 높아지는 것은 어느 정부한테는 마찬가지지만은 쉐쉐 발언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한국 플러스 알파. 자, 그래서 지금 대목에 이재명이 지금 발칵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미 정부의 압박, 이번 본 방송에서
그 다음에는요, 지금 내일이 마지막이잖아요. 내일 마지막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를 가느냐? 엊그제는 대구 서문시장 가서 쫙 바람 잡았잖아요. 바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여세를 몰아서 부울경을 가는 거예요. 부울경.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부울경과 TK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지역을 갖다가 보수의 아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국민이.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지켜온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부울경과 TK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징성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자산이에요. 이 정치적인 자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영남당 이렇게까지 해서 영남 지역에서 TK 지역이든 뭐 어디든 간에 공천만 받으면 뭐 거의 다 돼.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의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원으로 있는 영남 지역에 특히 있는 분들 죽자사나 잠 좀 자지 말고 뛰어라. 아니, 일개 유튜브에 불과한 저녁행도 잠 안 자고 방송하고 난리를 치는데 배치 다른 인간들이 도대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팔자락 끼고 있고 뛰는 사람만 뛰고 이런 비판이 여전히 지금 3일날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똑바로 좀 하라고 당신들 그런 소리 안 들게. 당신들이 팔좀 딱 찌고 있으니까 불경하고 TK에서 지지가 잘 안 올라가잖아. 막판에 지금 불이 붙는데 이거 좀 늦어. 언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신세질 거요. 박근혜 대통령이 편안하게 놀아나게 해야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좀 대놓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죠. 예? 이거 반성해 국민의힘 의원들 영남 지역 특히 똑바로 해. 응? 다음에 말이죠. 이번 저도 그 근처에서 해봤지만은요. 이 총선 대선 때 뛰고 안 뛰고 공천하고는 전혀 관계없더라고요. 보니까 죽어라고 해봐야 그때 어느 누가 대표냐 어느 누가 공천하는 의원냐가 제일 중요해. 그 당시에 황교안이가 다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지금까지 다 망한 거 아니야. 예. 김영호가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또 안 뛰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꼭 자기하고 공천만 연계시키지 말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저는 진짜로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 뭐 저를 믿는 분은 믿고 안 믿는 분은 안 믿겠지만은 뭐 그걸 제가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강요를 하겠어요. 저는 정말 양심상이요. 국가 국민을 항상 생각했고 모든 업무에 거의 뭐 한 8, 90%는 매사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 저도 지금 이 봉급 연금 갖고 먹고 살고 있지만은 예. 그래서 열심히 양심껏 뛰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가 이재명이를 이재명이 좀 그러자고 지금 흔들흔들하는데 아니 우리 국민에서 골든크로스 했다. 아니 김문수 후보가 직접 깔잖아요. 골든크로스 이미 이루어졌어라고. 예. 투표율만 높으면 우리 이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 뛰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압박 메시지 무슨 쉐쉐 소리 이런 소리 하지마. 딱 때리고 있지. 그 다음에 짐 로저스라고 세계 3대 투자가잖아요. 짐 로저스가 이재명을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랬더니 대구 매일신문에서 직접 짐 로저스하고 이메일로 쫙 확인했더니 거짓말 사기야. 짐 로저스가 지금 열받아 있어요. 그래갖고 예? 그거 복잡한데 그 중에 이제 짐 로저스가 선언했다고 주도한 사람이 이재강 의원인데 그래 이제 이 대구 매일신문 이재강이한테 접촉해봤더니 아 자기는 그냥 김진양이라고 전에 개성공단 대표 이사장 했던 김진양이라고 있어요. 저도 뭐 잘 아는 사람인데 예, 김진양이한테 들었다 이거예요. 김진양이는 누구한테 들었냐? 송아무개 교수한테 들었다. 송아무개 교수 물어보니까 그건 뭐 또 자세히 밝힐 수 없다?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아니 짐 로저스가 나는 지지한 적이 없다는데 무슨 너 프라이버시야 그게. 홍기도 저것도 웃기는 인간이죠. 저런 인간이 있으니까 교수 사이에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프라이버시냐고. 짐 로저스가 나는 송 교수 봐도 다 잘 몰라. 어디서 한번 본 것도 같은데 기억 잘 안 나. 봐도 다 지금 봐도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 얼굴 다 몰라. 생각이 안 나. 이러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지지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짐 로저스의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대. 이런 치사한 들대먹은 인간 저런 XX 머리 가지고 무슨 놈의 애들을 가르친다고 정말 에휴 저런 수준이야 인간이 어떻게 교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자, 그래서, 아니, 뭐, 저도 뭐, 지금 뭐, 열받을 때가 한두 번 아니니까, 예, 저도 뭐, 솔직히 자제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거, 그래도 좀 좋아졌어요. 목소리 안 좋은 거 특히 거북하시더라도, 조금만 그냥 시간, 아니, 전도를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내일까지밖에 전쟁을 못해. 전쟁하고 싶어도 이 전쟁을 못해, 내일까지. 그게 제일 중요한 시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죄송한데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잊지 않고, 많은 이 경력이 댓글 올려주시는 우리 문병호님, 윤정상님, 그 다음에 멸공님, 그 다음에 윤실비아님, 조순자님, 지철호님, 서인수님, 예, 그 다음에 뭐, 자유영호님, 박연님, 예, 그 다음에 이제 박수천TV,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고님, 안젤라님, 김명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뭐, 이경자님, 뭐, 홍정철님, 예, 다, 여러분들 제가 박진희님, 여러분들 이름을요, 제가 거의 다 외워요. 박연님, 예, 맞아요. 정치 사기꾼 이모시기, 아주 참, 아주 재미있게 잘 다뤄주셨고요. 서담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왕영님, 예, 서인수님, 예, 전부 또 아이고 윤시비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제가 다 외워요. 뭐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경제를 다 외우고 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참 어느 분인지는 제가 만나 뵙지를 못하고 있어갖고 뭐 얼굴과 이런 거는 저 안 되지만은 항상 댓글 하나로 제가 만족하고 또 저도 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몰리고 있어요. 몰리는 걸 느껴. 그러니까 엉뚱한 게 무슨 이 누가 큰 댓글 공작하고 있네.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대장동 검사들 지금에 와서야 고발하고 강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몰릴 때는 약하게 나가면 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게 지금 치고 있는데, 이런 세게 치는 것이 오히려 중도표와 그리고 무당층 표를 저는 잠식할 것이다. 확실하게. 왜? 사람은요,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개인의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한테는 진짜 빵을 사려도 100원짜리 안 사주고 10,000원짜리 사주고 싶고, 못된 인간들, 이것들은 내 한 대 때릴 것도 제 개인 성격은 한 10대쯤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나라가, 사회가, 조직이, 가정이 발전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못된 인간들 하는 꼴을 보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몰리니까 더 세게 강수를 달거든요. 이거 제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6월 3일 날 딱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방탄입법도 덜 나오고 독재입법도 덜 나오고 예, 독재도 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꼬리를 내리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딱 하나로 해서 6월 3일 날 더 이상 영화롭게 그때 뭐 할 걸 했더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도 그래서 쉬고 싶어도 내가라도 했으면 0.1% 혹시나 더 받았을려나 이런 착각과 환상에 안 빠지려고 죽자마자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댓글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있다고 저도 믿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벌써 13분이 갔네요. 이 결론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말이죠.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그 영남일보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지금 뭐 모든 신문방송 유튜브 없는 데가 없으니까 박재일의 직설사설에 출연해서 밝혔습니다. 내일 부울경을 방문한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서는 부산 범어사에서 방장 스님과 차담을 갖는다. 공양을 한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울산으로 이동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울산 이 화학단지가 엄청 크잖아요. 이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뭐 불가능했던 얘기죠.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진주 잡는다. 그 진주는 농계잖아요. 이게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커요. 농계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농계의 충정, 그 다음에 이 절개, 이거 임진왜란 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충성심을 항상 강조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농계 이 진주하면 농계 딱 떠오르니까 진주를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1일 날 서문시장을 찾은 이후로는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아이고 좀 뵙고 싶습니다.
많이 좀 나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박 대통령도 피곤하지만 가시겠다. 예.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시는 박 대통령의 마음은 항상 한결같고,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애국심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부경으로 쫙 돈다. 이렇게 유영하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방송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미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싱가포르에요. 예,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라고 하는데요. 공식 이름은 아시아 안보회의인데, 이 아시아 안보회의라고 안 하고 샹그릴라 대화라고 더 많이 알려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지금 양다리 걸치기, 첫째가 뭐냐면 양다리 걸치지 말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 안미 경중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안미 경중이 이제 많이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컨셉인데,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국 중국 양다리 걸쳐갖고 적당히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동맹과 우방은 용납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안보는 너희들 돈으로 책임을 져라. 그러기 위해서 GNP의 5%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양다리 걷지 말고 국방비는 너희 돈으로 더 많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요격망, MD라고 그래요. 미사일 디펜스. 예, 이 요격망 체계로 들어와라. 딱 이겁니다. 딱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말은 많이 했는데 가장 쉽게 짧고 쉽게 일타강사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방문망에 들어가라.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정부에게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특히 이재명이가 쉐쉐한 이재명이는 문재인하고 비슷하게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멀리,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하고는 그냥 최대한 가깝게 짝사랑하는 거, 그러다가 개망신 나가는 거, 사기당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문재인이가 사기당하고 개망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안보 주권까지 포기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노무현 때부터 시작한 이 전작권, 환수 문제, 이거에 또 매달리고 있잖아요. 공약으로 발표했잖아요. 아니, 전작권 누구는 갖고 싶지 않아서 안 갖고 옵니까? 형편이 안 되니까 못 갖고 온 거예요. 형편은 세계 조건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내 전시 작전권에 의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의 핵전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전작권을 갖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린 쪽도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는 전작권 환수해야 돼. 환수하겠어. 지금 공약으로 내놨잖아요. 이런 거 보고 미국이 열받은 거예요. 아, 그래? 너희들 가져가라. 지금 가져가라는 분위기잖아요. 미국 내가. 미국 내에서 이재명의 압박신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군 뺄 수 있어. 이거 하나고, 아, 그래? 전작권 너 그걸 가져가려면 가져가. 딱 이거예요. 포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돈 있어? 너희들 GNP 5% 이상 투자할 능력이 돼?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딱 이거거든요. 한번 멋대로 해봐. 딱 이겁니다. 예, 무지하게 무서운 신호예요. 자, 이렇게 제가 압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도태평양 동맹들이 중국과 북한을 마주한 더 위협적인 상황이 있으면서 유럽보다도 훨씬 적은 국방비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들도 신속히 방위력을 강화하라. 예. 그리고 유럽이 점차 안보에 관한 책임을 더 지는 것처럼 아시아 동맹들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은 아시아를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지역 백공국이 되려고 한다. 많은 국가가 중국과 경제협력, 미국과 국방협력을 모두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잘 안다. 중국의 경제적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쉐쉐하는 거, 이 안미 경중하겠다는 거, 이거 절대 용납 안 해.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대북 압박 정책에 동참해. 알았지? 이게 미국 정부의 압박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쉐, 이거 어린 쪽도 없는 소리야. 알았지? 딱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 억제가 제1차 목적이다. 이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트럼프, 바이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다. 중국은 막대한 군사력 증강,武력 사용 의지로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의 행동은 주변국가 전 세계의 경종을 울리는 매우 긴급한 신호예요. 긴급한 신호. 중국이 남중국 해정 바다에서도 이웃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서해에서도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남중국 케이스의 어떤 일방적, 강압적 현상명령 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가는 위험은 현실이고 임박할 수도 있다. 이봐요. 이 현실이고 임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해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타임지가 물어봤더니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외계인이 지구 침공할 때나 있을 일이 아니야? 대답 안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임박했다고 했잖아요. 외계인이 지구 침공할 때나 생각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이런 걸 미국이 다 알고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겠냐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 중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거 이재명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거 중국에 종속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최시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GDP 5%까지 국방비를 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동맹들은 유럽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한다. 독일 등 나토 회원국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똑바로 해 올려 딱 이거거든요. 지난 5년간의 참고로 우리 국방비는 GDP의 2.5%밖에 안 됩니다.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도 GDP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를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대폭 올려라 이겁니다. 대폭 올려라.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MD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방 예산은 내년에 1조 달러입니다. 1384조 원. 어마어마해요. 따라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그리고 6사대 전투기 F-47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겠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의미의 이제 미사일 디펜스,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한국도 들어와라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이 미사일 디펜스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중국 자극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들어올 때 들어와. 이게 미국의 압박이에요. 근데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드 추가 배치 안 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는 참여하지 않아.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가하지 않겠어. 섣불 약속했잖아요. 이거 다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작심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최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미니멈 1시간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미국의 이 인태지역, 지금 동북아 지역 이 안보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짐 로저스. 이게 지금 이 가운데 머리 흰 사람이 이게 김진양 전에 개성공단 이사장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재강 의원이에요. 자, 이재강 의원이 중심이 돼서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했다. 이렇게 2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이거 짐 로저스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워렌 버핏, 그 다음에 로저스 회장,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세계 3대 투자자잖아요. 이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해? 이거 짐 로저스를 아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는 사람은. 근데 짐 로저스가 누구야? 이름도 미국 사람 같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대단히 미안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맨날 일하면서 짐 로저스, 워렌 버핏, 그 다음에 이제 조지 소로스, 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부당적, 미국의 최고 자본가가 지지했어? 나도 지지해야지, 이재명? 이런 유인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매일신문에서는 그걸 알고 직접 일일이 확인해 나섰더니 아니올시다. 딱 부인을 한 겁니다. 부인.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짐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말이 나왔느냐.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된 게,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말이죠. 자기가 SNS에 요 내용을 올렸어요. 짐 로저스가 자기를 지지한다고 그랬다가, 이 지지선을 언급했어, SNS에.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커진 거고, 그래서 대구매일신문에서 확인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완전한 사기다. complete fraud. 딱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사기다. complete fraud.
이거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김진양이가 이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김진양 전 개성공단 이사장 문재인 때. 자, 그러니까 매일신문이 이틀에 걸쳐서 30일이라고 오늘까지 직접 이메일로 쭉 확인해 봤더니 로저스 회장 얘기가 난 한국 그 누구도 지지한 적이 없다. 저런 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딱 잘라서 이건 완전한 사기다. 여기에 대해 아는 바 없다. 누가 이런 행동을 한 건지 왜 한 건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재각이한테 물어봤더니 이재각이는 김진양이가 받았다고 그래서 했어. 김진양이 얘기했더니 평양과기대 교수인 영국 동포인 송경호 교수로부터 지지선 한다는 얘기를 받았고 그래서 발표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송경호하고 진돌수는 가까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송 교수하고 딱 했더니 송 교수 프라이버시에 속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는 거죠. 아니, 짐 로저스 회장은 완전한 사기야. 나는 아는 사람 없어까지 했는데 무슨 프라이버시에 거기가 해당되냐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영국에 앉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예, 영국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발상지역이나 발상국가잖아요. 여기서 자유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웠어야지. 어디다 대고 함부로 프라이버시를 쓰고 있어. 웃기는 인간이지. 예. 대구매일신문이요.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파헤쳐서 이게 지금 보니까 송경호, 그 다음에 김진양, 그리고 이재각으로 이어지는 세 개의 사기거리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진 로저스 회장이 걸려놓고 이거 시민단체에서 고발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하여튼 거짓말하는 인간은요 어디서 가니 하여튼 그 벌을 받도록 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인간이 제일 나쁜 인간이에요. 지구상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대목에서 사기치는 거 반드시 꼭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이 없어요.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적으로 자유민주화 시장경제에 살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그때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가 우리 형이 제대로 투표했구만.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구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여기 댓글로 지지하고 계신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